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심 끝에 100% 당원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국민의힘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서 나온다. 저는 이 원칙을 확립하고 싶었습니다. 당 지도부를 내 손으로 선출한다. 당의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한다는 당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고 그 결과 높은 투표율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과 없이 비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대위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도 남습니다. 골목 식당에서 전통 시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은 고단한 삶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제발 민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셨습니다. 악화되는 경제 지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힘자랑하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는데 역부족인 현실이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어려운 난제들을 다음 지도부에 넘기면서 떠나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당원들의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성원으로 탄생할 다음 지도부는 당심을 민심으로 승화시켜서 내년 총선을 승리할 회안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저도 어떤 자리에 있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년 4월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날 윤석열 정부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대장동 관련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특검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하고 최대 2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며 검사 20명을 파견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문제돼서 지난 정권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지난 정부 검찰이 수사를 뭉개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이 특검하자고 했습니다마는 특검 거부당한 채로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이제 와서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권을 빼앗아갈 목적으로 이런 특검 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범인이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말로는 50억 클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50억 클럽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기소했던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수사가 부실했는지 공소유지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죄 났고 한 번 기소된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은 지난 정권, 지난 검찰총장이 져야 할 일이고 나머지 이 언론이나 한간에 떠도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현재 대장동 사건 수사의 핵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이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이 김만배의 신병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대장동 수사 전체를 뭉개고 중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만배에게도 일정한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될지도 모르니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특검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아마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은데 특검은 수사를 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수사가 끝난 이후에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특검이 되면 대장동 수사는 모두 중단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데 핵심적인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특검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지 당론으로 발의하지도 않고 몇몇 의원들만 발의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법의 본질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2명의 지명이 있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4명의 재판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인데 대법원장 추천 2명이 다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결론이 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특정 성향, 특정 연구단체 출신입니다. 위헌은 6명이 찬성하면 위헌이 나는데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위헌할 수 있고 또 마음먹으면 어떤 것도 위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누차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라든지 김명수 대법원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습니다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까지도 그런 비판을 수용해서 고치지 않고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임기가 끝난 이후에라도 김명수 대법원장 6년에 대한 체크와 평가가 엄혹하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지난 6개월간 당이 매우 어려울 때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과 비대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8일이든 12일이든 전당대회 끝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비대위의 가장 큰 목적이 당을 수습하고 정상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것이라면 대단히 성공한 지도부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급 기준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뽑았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조치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나쁘다 할 수만은 없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반도체 중대 투자를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 등은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들입니다. 미중 관계에 따른 전략적 상황도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각국 간의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계를 약화를 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IRA 등이 국내 기업과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필수 전략 자산이 된 만큼 글로벌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는 등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정부를 뒷받침하여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으로서 한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